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다. 친박계 의원들까지 가세했죠. 김진태 의원은 최 씨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의 공갈 사기 행각이라면서 고 씨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일당이 기획한 작품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와 그 최순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당이 벌인 권력농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 탄핵 흐름에 그럼 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박근혜, 최순실 뭐 공범이다 이래서 그 계속 거론된 이를 죄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 범죄는 이 고영태 그리고 고영태 주변의 증언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전체 구도에 있어서 하나의 도덕성에 큰 흠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제 여기 대통령님이에요. 이 대통령님을 내가 싹 구워 삶아가지고 뭐 재벌들한테 돈 받아내고 막 이거 돈을 이만큼 모아놨어. 네. 구라 씨가 우리 직원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를 보니까 저게 뭐 막 해먹는데 허점도 보이고 좀 엉성해 보이거든. 네. 그래서 친구 불러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음. 딱 날아가면 여기 우리 거 되는 거야. 음. 우리가 해먹는 거야. 영화에서 그런 거 가끔 나오죠. 네. 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사적인 대화로 있을 수 있다. 네, 그랬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조금이라도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무슨 범죄 행위의 증명이 이 녹취록을 통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영태 씨와 그 지인들의 문제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탄핵 흐름을 바꾸지는 자, 못할 아, 것이다. 이건 무슨 그런 게 이게요. 있어요. 고영태가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냐 아니냐는 그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 11월 달에 이 녹음 파일 녹취록 2,000개를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걸 그때 다른 건 다 흘렸잖아요. 예, 근데 정호성의 파일에는 뭐가 있고 뭐 안중모의 수첩에는 뭐가 있고 계속 검찰은 흘려오면서 막상 이 중요한 것은 전혀 공개를 안 하고 근데 그- 더 큰 문제는요. 고영태는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은 예외적 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최순실과 혹은 최순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뭐 하고 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평석을 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검찰을. 두 분의 어떤 그 관계가 올 초에 아주 새롭게 또 형성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재명 전원책의 절친 노트에서 그렇게 이제 부제를 좀 붙여볼까 하는데요. 왜? 이거 좀 드릴까요? 예. 아직까지는 이런 신경이 좋으시네요. 예. 아, 오늘 뭐 두 분의 사이는 제가 왜 자꾸 나하고 자꾸 그 엮으려고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두 분은 이미 궁금해하셔가지고. 엮여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녹화 전에 보니까 아주 뭐 친근하시고 예. 뭐 친밀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어디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선배님. 참 되게 반가워하네 그냥. 반갑다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전혀 안 반가운데. 정치하는 사람 이래야지. 아니야 선배님 덕에 얼마나 덕을 봤는데. 짤이 정말 대박 짤이었어요. 이, 뭐 친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원수가 아니고 왼수.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때 이후로 처음 뵙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전쟁도 오늘은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고 잘 지내보죠. 이 에릭 프롬의 책을 보면 전 세계에서 평화협정이 유치되는 것이 평균 2년이 안 돼요. 네. 저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변질 유통기한이 2년이라는 거지.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뭐 두 분이 조금 더 발전적 관계로 가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반반 후보다. 편안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알기 쉽게. 설마 반기문은 아니죠? 트럼프 반 노무현 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혹시? 봤죠 사실은. 저는 가능하면 네. 노무현을 좀 앞으로 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아하 예예예.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말고 네. 샌더스 반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하.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네. 노무현 반, 샌더스 반. 아니 근데 샌더스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 두테르테 반. 자, 평화적으로는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예. 두테르테 반, 샌더스 반. 막. 2년이 아니고 2분 걸리네요. 그 강연을 듣고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친노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비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유시민 선배 같은 분이 친노죠. 네, 친노죠. 친노지. 근데 저는 친노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정책과 이상, 또 꿈 이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으셨던 뭐 그런 일, 예를 들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제가 제일 바랐던 세상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저 같은.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신으로는 어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그래서 별명도 꽤 있잖아요. 뭐 전투형 노무현. 뭐 저는 그냥 이재명이고 싶죠. 정치적 유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 별로 제가 선호하지도 않고. 근데 있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저는 어차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있는 사람 보면 좀 부럽죠. 부럽지요. 박근혜 부럽잖아요. 아버지 덕에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부럽지 않아요? 뭐 안희정 친구여서 지사도 뭐 그렇고. 안지사님은 또 네. 식구여서 네.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가깝게 느껴지니까 애정 갈 테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인연 특별히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무수저라는 억울하죠. 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네. 보면 진짜 무수저예요. 진짜 유산이 없어. 정치적 호강이 없다. 예, 유산 받은 게 없어요 누구한테도. 그러나 저는 친노라고 봐요. 어떤 점이냐면 정치인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는 일부러 뭐 기차표 안 끊어봐도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되게 익힌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민들의 애환을 되게 잘 이해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네. 우선 정치를 누구한테 기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당내 경쟁 뭐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두 분 보면 그야말로 기업으로 따지면 그 재벌 2세 정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비정규직 이런 정도. 그렇게까지. 실제 예. 그렇죠. 예. 이 바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까 재벌 2세 표현을 하고 본인은 비정규직이다. 지금까지 이게 먹혀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쪽은 골리앗이고 이쪽은 다윗으로 보이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다윗이 분명하고 똑똑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과 이념으로 해야 될 건데 대중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이가 2위를 해, 3위를 해? 그럼 저 친구의 정책은 무엇이냐? 이게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경륜과 미숙함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감히 조언을 하자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보다는 젊으시네요. 64년 12월 20일이니까 남경필 지사님보다도 한 살. 네, 위신 제가 거죠? 사실은 이제 63년 12월인데 아. 옛날에는 돌 지나면 이제 가서 신고할 때 장인에 났다 이러면 과태료가 나오니까 어제 났다고. 아하. 경북안동에서 출생하셨고 7남매 중 5남으로 태어나셨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제 나는 흙수저도 아니다. 아예 집에 수저가 없다. 무수저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 무수저가 맞죠. 저는 뭐 인도 사람처럼. 수저를 못 썼죠. 남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산재 사고도 여러 차례 당해서 네. 팔도 비틀어지고 후각도 상실하고 이 실제 기도 난청입니다. 거의 뭐 보기는 좀 멀쩡한데 예.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지금 뭐 정치 세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아웃사이더죠. 대신에 여의도에서는 좀 멀지만 국민 대중과 가까이 있다. 뭐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래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회 요인이었으니까요. 아웃사이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예, 우리 말로 구계자. 네. 구계자면 구계자로 남아 있어야지. 아웃사이더가 왜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핵심처럼 설치는 거예요? 아직 것이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아직 거기 못 들어갔죠. 이 아웃사이더인 것 같으면 사실 탈당을 해야 되거든. 왜 또 그걸 왜 당직을 갖고 있냐? 정당 안에도 변방이 있을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처럼 큰 당은 그 안에 메인스트림 주류가 있고 또 아웃사이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주류 쪽에서 별로 아직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네. 것 때문에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고 지금 서대문 근처에서 네,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3등인데 또 점점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일단 올 썰전이 방송이 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딴 주자도 다 나가요 이거.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갈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신경은 좀 쓰이시죠, 많이? 신경 쓰이죠. 예. 뭐안 쓰인다면 거짓말이죠. 네. 근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결국 미래 비전과 가치, 철학 뭐 이런 네. 것들을 검증하게 될 텐데 그때 저한테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요. 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기대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예측은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이 얘기의 뭐 생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내가 네. 층기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00원. 네 진짜 드릴게요 진짜. 저 항상 저 지갑 갖고 다녀요. 1,000원으로 해. 1,000원으로. 여기 있습니다. 동전이 없었어. 예. 뭐 희망은 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야 이거 완전 눈탱이 맞았네요. 지금 현재 제가 기초단체장인데 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현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네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 이변이고 그 크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이 돈 1,000원 받고 복제 받고도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예측 불능이에요. 그때도 제가 느낀 겁니다만 정말 세세요. 예. 우리 이제 그 이재명 캠프의 이제 그 공식 슬로건인데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이 되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권력이잖아요. 네, 권력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겁 안 나세요? 실제 두려움.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이고 사실 저 입장에서는 시장 열심히 한 6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늘어나서 갑자기 이 자리에 왔는데 가끔씩은 국민이 기대한 바 부합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나도 이제 한번 물어볼까? 예. 이 대통령이 이 되는 어떤 조건들, 덕목, 네. 뭐 자질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평무사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철학이 뚜렷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용기지요. 용기. 이게 온갖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려움들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 근데 그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그 없으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저보고 두려움이 없는 겁이 것처럼 없는 거 보여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두렵지요. 두렵고 다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가령 내 같으면 가령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부터 대통령이 등록으로서 1번을 나 지식으로 칩니다. 통치자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어진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어떻게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나 그걸 첫 번째 등목으로 쳐요. 내가 왜 지난 신춘 토론에서 매를 냈는가 하면 어떻게 국가 부채 재정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최소한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대통령이 아니고 나 성남시장만 하겠다고 하면 화낼 일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될 기본 어떤 덕목 중에 첫 번째 지식 수많은 어젠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그때 열을 냈던 겁니다. 알겠나 친구야? 사실 이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때 사실 이 시장님이 대답을 말끔하게 못했거든요. 아니 말할 기회를 막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하려고 그러면 끊고 말하려고 그러면 끊고 이러더라고요.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제 국제 기구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이 있고 또 연구 단체나 연구자들이 또 내는 기준이 있고 그 각각 일리가 다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 제가 장담하는데 즉 국가 관련 정책을 낼 때요 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선거에 유리하자고 제 생각을 바꾸어서 거기다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도 압니다. 표 좀 얻으려고 하면 좀 교원 영색하고 유하게 하고 재벌들 흉 보지 말고 이재용 성과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뭘 구속하냐.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는 데 도움됐는데 뭐 좀 잘못해도 봐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을 감추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건 이 교원 영색의 문제가 아니고 관용의 문제고. 근데 우리가 뭐 이재명 시장님 생각을 바꿀 의도는 없어요. 물론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되게 듣기 좋아요. 내가 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표를 얻으려고 교원 영색할 수 없다. 되게 좋게 들려요. 근데 약간 영화 장르로 치면 노아르요? 느와르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느와르 멋있죠. 그렇지만 주인공이 다 죽잖아요. 열렬히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응원하는 정치인이 느와르 영화의 결말처럼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람 많아요. 이때까지 많이 죽었지요. 근데 이번엔 안 죽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장님을 진짜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표를 얻기 위한 은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아니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표를 얻는 길입니다. 느와르 스타일로 흥행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들이 명확한 입장, 네, 원칙과 가치, 물러서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기대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어디다 고개 숙이고 부드럽게 막 나가가지고 그럼 저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해서 배고프더라도 인디 밴드를 할 것이냐, 이 고민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인디밴드에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걸로 성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이야 제가 한 뭐 15년 넘게 네네. 이전에 뭐 한 제 잘못인데 뭐 그거야 뭐 100% 잘못한 거죠. 네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검사 사칭 사건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네네. 거대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는데 예. 제가 그걸 추적하다가 네네네. 이제 KBS의 PD가 취재를 왔어요. 저한테 검사 이름을 물어봐서 제가 인터뷰 때 검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분이 마침 그 시장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아가지고 PD가 자기가 담당 검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저보고 왜 검사 이름 가르쳐 줬냐고. 제가 공범으로 사실 저는 되게 억울했죠. 벌금 조금 벌금 150만 원. 그게 이제 그 네. 언론은 검사 사칭으로 이렇게 이제 네.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철거민, 네네네. 뭐 폭행. 그런 사실은 이제 제가 폭행 당하다가 화가 나니까 빨리 처벌해라 뭐 이런 얘기한 것이 어디 시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했던 거 맞죠. 근데 실제로 뭐 1년 6개월 동안 당하고 그날 공식 행사에서 막 폭행 당하고 이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하여튼 그것도 뭐 죄송합니다. 제 5점이라면 5점이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배려하고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족 간의 문제는 사실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아요. 네. 이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는지 그 정도는 아마 해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의 내밀한 얘기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상처받는 우리 다른 가족들 어머니 저도 사실은 뭐 말하기 정말 싫지요. 싫지만 그것도 하나의 검증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셋째 형님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당선된 후에 자꾸 시정 개입을 하고 또 이권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제가 다 차단하고 또 그러니까 사이 나빠지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할 수 없는 폭언에다가 심지어 이제 때려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가는 일이 벌어져서 전화로 이제 싸움 걸 또 녹음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죠. 뭐 그 명색이 시장인데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좀 참았으면 좋을 텐데 너무 격분을 하는 바람에 제 감정 통제가 안 됐죠. 제가 부족한 점이니까 제가 사과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그럼 그 모습이 세형님 형제하고는 약간의 그래도 뭐 좀 소원해지셨지만 그래도 이제 왕래를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심각해 지금. 완전 거기 지금 박사모 지부장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몇 살 터울 형님이세요? 4살입니다. 저희가 제일 가까운 형님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뭐 말하기 어려운 관계가 돼버려서 정말 가슴 아프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부족한 농축 어민들 지원을 좀 하는 게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800만 명이고 100만 원씩을 하면 28조 원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요거를 그냥 지급하면 또 딴 데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하. 이 복지 확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2단계는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토지는 전 국민의 것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아. 건물은 빼고 토지에 대해서 현재 세금을 9조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서 한 15조 정도 더 내게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전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중에 95%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한 5% 정도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재분배가 좀 가능해지고 연간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면 조금씩 늘려가야죠. 전국에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야, 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큰 탈이네. 이 소득의 재분배는 가령 정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의 재분배는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컨대 2단계 전면적 기본소득 이것은 재산의 재분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근로 의욕을 꺾고 사회의 어떤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딱 할게요. 네. 가령 재원 문제를 갖고 뭐 적당히 하면 충분히 이 재원 나온다. 이게요,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1년에 복지 예산을 얘기를 하면서 1년에 27조 곱하기 5년 135조가 드는데 어떻게 돈 마련하느냐.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하면 27조가 나오고 세출 계획하면 5년 동안에 84조가 나온다. 그렇게 됐습니까? 매년 빚이 50조씩 60조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어떤 세제 개편 없이 이 재원이 나온다면 그럼 과거의 모든 정부는요,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원 없는 신기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 제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닌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성남시정을 맡아가지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데 가로등 보수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300 몇십억 나갑니다. 그거를 아니 매년 어떻게 편성해 놓은 만큼 가로등 보수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줄여봤어요. 일괄적으로 25%를 삭감을 한 다음에 네네.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했더니 작년에 다 버텼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25% 삭감한 상태로 예를 들면 뭐 이자율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올렸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된 예산이니까 당연히 나가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제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IMF라든지 네네. 세계은행 또는 뭐 ILO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실래요? 예, 제가 이번에 먼저 할까요? 네네. 이제 진단에는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처방은 일부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 잔업을 더 못하게 되면 소득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줄어드는 임금 수입을 보충해주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노동계에서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위 초과 근로에 대한 초과 근로 수당 이거를 원래 통상 임금의 1.5배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 고용을 하지 않고 초과 근로를 지키냐면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0.8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낮춰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노동법상으로는 불법인데 이 불법 노동이 그냥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법대로 하게 1.5배를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만 계산해도 초과 근로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게 국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낸 이제 정책 아닌데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리는 노동경찰이 1,300명밖에 안 돼서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10,000명 정도로 늘려서 모든 사업장들을 신고가 없어도 다 조사하게 하고 여기 철저히 감독을 하면 저는 큰 저항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딱 하나만, 큰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인데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고 자기가 번 소득의 40%를 쓰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되겠다면
뭘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나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로는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게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 엉뚱한 반대쪽으로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나눠줄 것이냐 이 얘기인데 나는 지금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만들어내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뭐로가 일자리 만들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일자리 못 만들어내겠다 이겁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인물평, 한 줄평 한 좀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그거 제일 무서운 시간입니다. 네. 아니야, 전혀 무서운 이유고. 덕담이 많이 나갑니다. 예. 아니 뭐 그러시겠다니까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대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창을 날카롭게 하지만 말고 부드럽게 해서 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자, 오늘 마지막 소감을요. 네.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험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판검사 말고 이제 변호사로 선택할 때 공정한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기존의 불합리한 불공정한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원칙과 가치를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희망과 꿈을 가지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세상으로 바꾸는 일, 그런 일들을 원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are telling me